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동용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동백꽃 모의고사 마지막 과정이네요. 벌써 8회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걸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실전 강박을 가지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8회 마지막 과정 71번부터 80번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도인 담보 책임이 일단 시험 해마다 나오죠. 권리하자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 다음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 실행 경매가 된 거고, 수량무적 일부 매실, 다음 제한 물권이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 담보 책임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청구해야겠죠. 특이하게도 하자를 알고 산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된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에서 대금 감액 청구, 다음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 행사되면 경매 나왔죠. 사안이 제일 중대합니다.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실손해만 있어요. 악이라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전해, 일감, 실손해. 이건 노란색 아니면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두 개 수량보적 일부멸실 제한물권은 노란색 없죠. 여기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71번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럼 작년에 대항기법 그대로 냈어요. 출제위원이 제 강의 들은 것 같아요. 전해, 일감, 실손해. 정답 리을 빼면 정답이 5번이죠. 리을은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은 아까 5번째 제한물권이 있죠. 이건 무조건 선의만 가능합니다. 72번 환매설명 옳은 겁니다. 부동산이죠. 1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2번 매매계약 주된계약이 취소되어서 효력을 상실하면 환매특약 종된계약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3번 환매시 목적물 과실과 대금이자는 특별한 약정을 없으면 상기한 것으로 봅니다. 4번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이죠. 5번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을 행사한 때에 맞고 그때부터 10년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73번 토지네요.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억이 틀렸죠.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죠. 기억 빼면 나머지가 정답이죠. 답이 5번입니다. 74번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보증금 줬잖아 라고 증명해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통장으로 보내잖아요. 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제거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이 있더라도 월세 잘 줘야 되죠. 안 주면 해지 당합니다. 디귿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그럼 임차인도 나갈 필요 없죠. 동시행 합류권이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이 맞습니다. 동시행 합류권이 있어요. 적법이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면 그럼 이득은 없죠. 그럼 부당이득은 해야 되죠. 동시 합류권으로 적법점이지만 계속 사용 수익하면 사용대가는 줘야 되죠. 부당이득 의무가 발생합니다. 옳은 거라 3번이 정답입니다. 니은 틀렸죠? 3번이 정답. 그 다음 가백이 엑스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시가 5억짜리입니다. 주택일 때 주택임대차에 있어요. 계약기간 2년 보증금 3억을 지급하면 근데 임차권 주택임차권 대항력 취득했습니다. 그럼 기간 도중에 매매가 돼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주택임차인 을은 갑과 매진 계약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은 2년간 안 쫓겨나죠. 나갈 때 3억 누구한테 받아요? 주기는 가백이 줬지만 신소유자 병에게 3억을 받죠. 그러니까 병은 5억짜리
2억에 삽니다. 그럼 임차인은 병에게 3억을 받아요. 양수인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 후 대항력이 상실합니다. 그래도 병은 갑질을 생계해서 5억짜리 2억이 샀잖아요. 그럼 을은 당연히 여전히 병에게 3억을 받습니다. 이제 을은 병한테 3억 받을 수 있고 대항력 상실한 건 별개죠. 그럼 병이 을에게 3억 안 줍니까? 그럼 병은 5억짜리 2억이 샀는데 3억을 벌게 되는 부당이득이죠. 당연히 을은 대항력 상실했더라도 병에게 이미 3억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75번 주임법 틀린 겁니다. 자, 일단 디귿을 보세요. 아까 본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가진 후 그 임차주택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 병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어요. 그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대항력 상실했죠. 그래도 양수인 병이 부담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랬죠. 디귿은 맞았습니다. 기억으로 하세요.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죠. 취득한 후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가 공동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이걸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니은 우선 면적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면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적권과 최우선 면적권은 대지 가액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대지 가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주임법은 일시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되는데 상임법은 그런 게 아니죠. 상임법은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 이하는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죠.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먼저 3기현 체지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들, 폐업을 해는 임차인의 해지권, 코로나 때문에 생겼죠.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적용됩니다. 여기 없는 거 적용 안 돼요.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우선 면적권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없어요. 이걸 외우는데 초과를 넣어서 외워요. 회사에 초상권이 있는데 회사 초상권이 폐지됩니다. 그럼 대표가 깨갱합니다. 초상권이 폐지되면 회사 망하겠죠? 대표가 깨갱했다. 그럼 문제는 작년에 세종시를 냈거든요. 세종시는 5억 4천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5억 4천 이하는 전부 적용됩니다. 시험에 세종시를 내면 안 되겠죠? 작년에 세종시민들 아주 운빨 받았습니다. 자, 76번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지하는 갑소유 상가 건물을 1층 점포를 을이 분식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22년 2월 16일 담보주금 6억 월차임 100만원이죠. 한 사람은 7억이네요. 여러분 상임법에서 금액을 써준 건 당연히 금액을 초과하니까 써줬겠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5억 4천이 몰라도 당연히 초과하니까 써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 눈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5억 4천 초과니까 아까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됩니다. 기억, 을이 점포 인도받은 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력 인정되죠. 생긴다. 3. 대표 니은 지문 읽으면 뒤를 봐요. 그럼 제일 끝에 우선하여 보증금 받을 권리 없다. 우선 면적권 없다. 맞았습니다. 디귿도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다죠? 디귿은 자, 을은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 이게 코로나 등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 중대한 변경으로 폐업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정답은 4번입니다. 77번 집합금을 틀린 겁니다. 기억 관리단 집회 결의나 구분 소유자 동의 없이 즉 무단이죠. 무단으로 구분 소유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 점유에 사용하면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 보증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니은 구분 소유자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 점에 사용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고 판례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갑이 공용부분 사용하면 다른 소유자들은 애초에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환 의무 있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디귿 관리단은 관리비 증서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겠죠. 공용부분은 청구해야겠죠. 안 하면 복도 계단 청소 안 해서 더러워요. 엘리베이터 고장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 8번 가등기 담보법 틀린 겁니다.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 물상보증인 될 수 있습니다. 2번 귀속청산에서 변적 이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한 번 말하면 책임져야 돼요. 4번 공사대금 채권은 이 법 적용되지 않죠. 이 법은 사채업자를 막기 위한 거라 금전 소비대차만 적용됩니다. 4번 가등기 담보 나오면 저당권하고 똑같이 적용돼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 즉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죠.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5번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목조물에 대한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79번 22년 8월 갑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친구 을과 명의위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 을이네요.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서 병소유 토지를 자신 명의로 매수해서 등기받았다. 옳은 겁니다. 그럼 수탁자 을이 매매도 하고 등기도 해서 이게 계약 명의위탁입니다. 즉 병소유 부동산을 가게 사고 싶은데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한국에 있는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죠.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그럼 을에게 모든 계약을 다 맡겨서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돈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평가 매매하고 돈도 을이 주죠. 등기도 을 앞으로 왔죠. 그럼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갑과 을 간의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매도인 평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모르겠죠? 왜냐하면 평은 매매도 을과 하고 돈도 을에게 받고 등기도 을에게 갔으니까 평이 선일 겁니다. 선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매매 유효, 이전 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럼 우리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서 갑은 을에게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매수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이제 을이 소유자라 정한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하면 을이 유효니까 수학으로 100이죠. 100을 승계받으면 선납불면하고 100 그대로 취득합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인 병이 악이랍니다. 그럼 병 부호할 필요 없죠. 그럼 병이 한 것 다 무효라 매매 무효, 을 등기 무효가 됩니다. 을 무효 0이더라도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서 수탁자와 거래한 3자는 악이라도 부호됩니다. 그래서 그 4조 3항 특칙에 따라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은 아무튼 무조건 유효 소유권 취득합니다. 정이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무조건 유효예요. 자, 이제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갑을 사이 명의위탁 약정은 무효죠. 2번 갑과 을의 명의위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평이 몰랐다면 을은 평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승계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한다. 3번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고 매수자금을 청구할 수 있죠. 4번 갑은 을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매수자금 받을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건복지부 매신 명의신탁이에요. 5번 정 나오면 정이 무조건 취득한다. 맞아요.
정이 무조건 답입니다. 만약 을이 정에게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정이 명의 딱정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다면 적극과 답 아니고 악이면 정은 소유권 지체를 간다. 5번이 정답입니다. 80번 집합건물법 틀린 겁니다. 1번 구분수작 아닌 자도 관리인 될 수 있죠. 관리인은 임차인도 가능하고 누구나 됩니다. 2번 구분수요자가 10인 이상일 때 10인이죠.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10인입니다. 2번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합니다.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5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4, 5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 가등기 담보법을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작년 22년에 민법 시선집중 특강이 있거든요. 민법이 바뀐 게 없죠. 그 강의 그대로 그 똑같은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풀 강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회 모의고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 모의고사로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